저랑 눈도 맞췄고 제가 인사도 했고 이렇게 계속 탄다고 리액션을 해도 안 태워주실 때도 많아요. 저거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내린 뒤. 그거 꼭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 현장맥 윤주성입니다. 얼마 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콜택시의 일부 기사들이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미터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운전자들의 그릇된 행태에 비판 여론이 쏟아졌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휠체어 장애인들은 저상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차별, 편견과의 투쟁이라 할 정도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권도시 광주의 장애인 이동권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 1급의 직장인 고명진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퇴근길을 서두릅니다. 집에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 노선이 있지만 저상버스는 없어서 지하철을 탄 뒤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남광주역 인근 버스 정류소. 쉴 새 없이 시내버스가 들어오는데 저상버스는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집으로 가는 저상버스가 정류소로 들어옵니다. 고명진 씨가 버스에 오를 준비를 하는데 소리만 날 뿐 리프트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빼줘야 아빠 아니고 못하지라.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빼고시 안 나가? 왜 안 나오지? 리프트 고장이다. 리프트 고장 났나 봐요. 이게 잘안 되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타세요. 네, 그래, 죄송합니다. 네. 저상버스는 배차 간격이 빨라야 30분 이상이어서 또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한 번만 겪어도 짜증날 일인데 고명진 씨의 출퇴근길엔 흔한 일입니다. 리프트가 고장나는 날도 많고 또 손으로 그냥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틀 전에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그때는 차가 4대가 왔는데 3대를 못 타고 4번째 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대를 놓치고 나면 진이 빠지고 지쳐요. 뇌병변 장애 1급인 김혜희 씨도 등하굣길에 버스를 이용합니다. 정류소 안으로 들어가던 김혜희 씨가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정류소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휠체어가 들어가기엔 공간이 비좁은 데다 가로수등이 버스 기사의 시야를 가려 그냥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버스가 정류소에 도착하기 수십 미터 전부터 열심히 손을 흔들어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하지만 막상 버스가 멈춰선 곳은 고도와 간격이 너무 넓어서 탈 수가 없습니다. A씨가 버스 앞으로 가 기사에게 태워달라고 얘기한 뒤에야 기사는 다시 보도 가까이에 차를 대고 리프트를 내려줍니다. 어렵사리 버스에 올랐지만 아직 승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휠체어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의자 2개를 모두 접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이지만 저상버스 운전자 중엔 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대놓고 귀찮아하거나 사실상 승차를 거부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도 많습니다. 분명 눈을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님하고 눈빛을 마주쳤는데 눈을 마주쳤는데
그래도 그냥 와 가고 나가고. 그래도 그냥 가버리세요? 예. 가고 그때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렸. 1시간 반 정도 기다리셨다고요? 그런 일 겪고 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상하죠.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자괴감도 느끼고 이상하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리프트를 내리려면 보도 가까이에 버스를 대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정류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못 되잖아요. 뭐 전후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승하차 하는데 시간이 좀 길게는 한 5분, 6분 정도 걸리거든요. 일부 비장애 승객들은 대놓고 짜증을 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차 시간도 맞추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좀 약간 앞뒤차 간격 공간이 좀 벌어지면은 좀 화내시는 승객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출근 시간에 손님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태우러 승차하면 막 이 시간에 뭐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타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종표 씨는 손과 발을 모두 움직이기 불편하지만 외출을 할 때 버스를 이용합니다. 정류소에 진입한 버스 기사에게 태워달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리프트를 내리지 않고 도로 멀찍이 버스를 세웁니다. 뜨겁어요. 왜요? 저가 계시갖고 저기 보도로 대야한데. 보도 양쪽으로 돌출된 화단 때문에 차를 가까이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를 여기 반드시 맞춰야 하는데 여기 꼭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님도 이런 상황이면 안 가... 많이 있어요? 리프트를 도로 바닥에 댄다고 해도 휠체어로는 보도 턱을 내려올 수 없으니 무용지물입니다. 무거운 전동 휠체어를 들어서 옮길 수도 없고 자칫 위험할 수 있어 결국 승차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도 안 돼 있고 도로에서 태우는 데도 있고 그건 또 밀고 이게 너무 경사가 지니까 이거 힘대로 밀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데가 또 타기 어려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는데 또 안 돼 있는 데는 너무 탈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있으면 활동보조가 있는데도 타기가 힘든 곳이 많아요. 광주에 저상버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저상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광주복지재단이 실시한 장애인 저상버스 이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7.4%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가장 큰 이유는 운행 횟수가 적다는 것이었고 환승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을 느낀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버스 무정차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40%나 됩니다. 저상버스 이용이 불편하다 보니 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교통약자 전용 차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한 2시간 넘게까지 기다리고 오는 경우도 몇 번 있어요. 근데 약속 같은 걸 정해놔도 못 갈 경우가 많아요.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에 비해 차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95대가 운행 중입니다. 법정 비율보다는 높지만 증가하는 이용자 수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 법률에 보면 장애인 200명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1,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 근데 여기에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요. 노인 이용하시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이용하셔야죠. 다만 노인을 이용 기준에 넣으려면 노인도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도입 기준에 넣어야죠. 그래야 적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용 대상자가 다양해지면서 평균 대기 시간이 해마다 길어져서 지금은 44분이 넘습니다. 최장 대기 시간은 4시간 25분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엔 일부 전용 차량 기사들이 승객을 태우지 않으려고 미터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휴식 시간을 벌기 위해 그랬다는 기사들의 해명에 장애인들은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들은 오늘 한번 기다리면서 모두 1시간 넘고 여기도 4시간이 넘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기사들을 징계하고 차량 38대를 증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을 일부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필요 없어서 그 노선버스를 안 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눈치 보이고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볼까 봐 미안하기 때문에 못 타는 거거든요. 이게 더 좋아지면 장애인들은 왜 값싼 거를 더 활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더 쓰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개인 지원 하나, 그다음에 대중교통 하나, 반드시 두 축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선진국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축을 동시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과 조례 등의 제도는 모두 갖춰져 있는데도 아직도 현실은 열악하고 비장애인들의 편견은 여전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광주에 사는 금영진 씨가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버스 종류소에서 도착 알림판을 보는 대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타고자 하는 저상버스를 미리 예약하는 겁니다. 버스가 명진 씨 앞에 정차하더니 바로 리프트를 내려줍니다. 이곳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버스 기사에게 미리 알려줬기 때문인데 운전자 입장에서도 무척 편리합니다. 여기 예약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우리 운전하면서 아 어디 가면은 이 장애인 휠체어가 타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은 많이 이해가 가죠.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개발한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직접 버스를 예약한다고 보시면 되는 시스템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내가 위치한 정류장의 위치를 버스 기사한테 전달을 해서 내가 여기서 탈 거니까 좀 뭐 정차에 주의를 해달라 약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년 된 것 같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를 탈 수 있어 승하차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일 편리한 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광주에서처럼 그렇게 동작을 하지 않아도 예약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리프트가 내려오는 점이 가장 좋고요. 서울의 버스 종류소 모습도 많이 다릅니다. 이곳은 교통약자가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없앤 무장애 버스 종류소입니다. 버스 기사의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나 설치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대기 중인 교통약자를 못 보고 지나칠 염려가 없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기다려야 할 곳이 명확히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이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광주는 그 기사님에 따라서 이쪽으로 와, 아니면 저쪽에 서 있어, 왜 여기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도 가려지고 그러면 버스 탈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15곳에 무장애 버스 정류소를 시범 설치했고 올해 안에 40곳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저상버스가 어느 정도 이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정류소 여건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건 거죠. 그런 환경, 정류소 자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사분들이 정류소에 이제 지정된 위치에 정차도 하고 근접 정차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또 지작물들이 있어서 승하차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 요인들을 제거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정류소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광주 북부의 한 버스 정류소. 이곳은 차도와 보도 경계인 연석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보도에 리프트를 내리려고 하는데 턱이 너무 높아서 중간에 걸려버립니다. 어떻게 할지 난감해하던 버스 기사가 결국 한참을 후진해서 도로 바닥에 리프트를 내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에 오르기까지 6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연석턱 높이를 재보니 무려 40cm가 넘습니다. 휠체어 승차가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개선되지 않고 있을까? 현재 광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계획이 12년부터 16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계 분야 40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은 한 1,255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계획대 달성률로 본다면 지금 지난해 현재 한 78.3% 정도 되거든요. 이 계획에는 저상버스 승하차에 장애가 되는 보도 연석턱을 낮추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실태 조사가 이미 2차 계획할 때 다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 포함이 돼서 개선 사업비까지 반영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 지난해 사업 추진 세부 내역을 보면 연석턱 개선 사업을 63건이나 계획해놓고도 단 한 건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연석턱 개선 사업이 계획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인데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전체 그 부분을 전체를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큰 공사를 하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 간단하게 이제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는 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사뭇 다릅니다. 대전제는 저희가 그 장애인에 대한 것은 이제 모든 기관이 다 참여를 해서 장애인이 불편하다고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제가 모든 것은 다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그 모든 사항을 갖다가 검토하는 그렇게 했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서와 산하기관, 다수의 장애인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상설협의체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정책이 이제 주도형의 이제 그런 정책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생활에서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직접 참여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을 해주시고 그걸 갖다가 각 소관부서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시도 이동 증진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지만 실적을 취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시 조례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현재 위원회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조례에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약자들이 어찌됐든 간에 광주시 전체 교통정책을 논하는 그 자리에 또 교통약자들이 한 명만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견들이 그 안에 그러니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작다라고 느껴지고요. 광주시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비율을 50%로 높이겠다며 조례까지 마련했었지만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16년까지 40%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은 17.4%. 애초 목표했던 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이 추진된 지 10년째. 목표만 세워놓고 실천은 되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걸 장애인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말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자신의 불편함을 속 시원히 토로할 수도 없는 한 장애인은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글로 대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보행 환경을 개선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공포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들은 일상에서 비장애인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비장애인들처럼 마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권의 도시 광주가 언제까지 예산탄만 하며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을지 우리 모두가 지켜볼 일입니다. 시사 현장 맥 여기서 마칩니다.